자, 전 시간 이어서 우리 교재 155페이지 자동결산 전산세무 2급에 잘 나오는 자동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은 여기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서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자동으로 자동분계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결산자료 입력에서는 여기 1월부터 12월 결산이니까 이렇게 창을 띄워 놓은 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자동결산 항목 6개를 좀 알아놓는 게 좋겠지요. 자 뭐냐면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대체,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 퇴직급여, 그 다음에 법인세 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동결산은 언제나 다 입력한 다음에 꼭 여기 F3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지만 자동분계가 생성됩니다. 만약에 전표 추가를 안 눌러주면은 우리가 자동분계는 생성이 안 되는 걸 머릿속에 넣어주면서 자동분계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면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에 밑줄 그어놔요. 선적지는 우리 겁니다. 우리 재고자산이 돼요. 도착지는 매도인기 되지만 선적지 인도 조건은 아주 우리 겁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에 매입한 원재료 500만 원이 있네요. 500만 원이 있고 또 우리가 판로가 부족해서 부탁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는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은 상태는 우리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위탁 판매 용도의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600만 원 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쉬워요. 여기 기말 원재료에 자 나와 있는 게 300만 원에다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지금 가고 있는 거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도착지는 아니에요. 도착지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재고 자산이 되지만 도착지 선적지 인도 조건은 자 우리 재고 자산입니다. 그 원재료는 300에다가 500을 더하니까 800만 원 되는 겁니다. 선적지는 자 항상 우리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켜주고요. 도착지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말 제공품이 있네요. 자, 기말 제공품 내려가면은 자 기말 제공품 여기 있죠. 얼마를 넣어줘요? 7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네요. 여기 자 기말 제품은 800만 원 있는데 자 우리가 수탁자한테 부탁한 적송품 얼마가요? 600만 원. 자 수탁자한테 부탁한 거는 수탁자가 매매를 성사시키면 자 완료했으면은 우리 재고자산이 아니지만 수탁업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자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재고자산이니까 800만 원에다가 600을 더해서 1400만 원을 우리가 뭘로 보는가 하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이 나오면 많이들 실수하는데요. 2번에 보면 자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모 수량 중에서 70개는 정상적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적이다 줄거나요.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으로 언제나 장부하고 실제의 수량의 차이를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정상적인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얘는 수동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비정상적이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또 동그라미
기말 제품가액에 반영하여 결산을 완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거기 장부 수량이 50개가 나와 있고요. 실제 수량이 얼마예요? 330개가 나와 있으면 장부에서 실제를 빼면 수량의 차이가 170개 나오지요. 170개 중에서 정상이 70개면 비정상은 얼마가 돼요? 100개가 되지요. 100개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100개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100만원 나오지요. 비정상적인 간부는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짜에 차변에 뭘로 분계, 영업의 비용인 뭘로 분계하는가 하면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얼마인가 하면 100개가 10,000원 하면은 얼마가 되지요? 100개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100만원 되지요. 100만원만큼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는 거지요. 자, 제품. 이때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얘도 타계정 대체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타계정 대체.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면 타계정 대체를 100만원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간모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제품으로 수동분계로 떨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상적인 건 자동분계로 해줍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는 제품에다가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정상적인 거에 대한 계산을 해주려고 하면은 자, 실제 재고 수량이 몇 개입니까? 330개 곱하기 공정가치 10,000원 하면은 330만원 나오지요. 실제는 여기다가 기말 제품에다가 가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400만원에다가 330을 더하면은 1,730만원 되지요. 자, 요렇게 가산을 갖다가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을 보면은 우리 책 157페이지 3번을 보면은 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퇴직금 총액을 얘기합니다.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돈을 얘기하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의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래요. 그러면 생산직은 자, 추계액이 4,000만원인데 현재 설정한 거는 1,500만원 뿐이 없으면 추가 설정액이 빼면 되지요. 4,000에서 1,500을 빼면 2,500만원이 나옵니다. 2,500만원을 자, 생산직은 노무비에 여기 퇴직급여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2,500 항상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2,500 그리고 본사 사무직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란에 사무직은 자, 추계액은 2,000만원인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거는 900만원 뿐이 없으면은 자, 1,100만원 차이가 나지요. 얘를 추가 설정하면 됩니다. 생산직은 노무비에, 사무직은 판관비에, 그리고요 껌껌이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해줘도 됩니다. 하면은 자동 분계가 생성되지만 우리는 다 넣고 한번 해볼게요. 껌껌이 해줘도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번을 보면은 자, 이제 4번의 별표지 하나 해놔요.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하고 세무를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을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 대손 추정률과 자,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을 기타 채권이라 합니다. 2% 대손 추정률에 의해서 자,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여라. 상단에 여기 F8 대손 상각을 가지고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대손율 자 한번 해보면은 자 대손을 처리할 때는 대손을 입력하면은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요로 5번 단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채권 미수금 대여금 대여금 그 다음에 미수금 대여금 그 다음에 우리가 선급금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대손을 정리하게 되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오고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요. 우선 퍼센트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율은 1%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율은 2%면은 따로따로 해줘야 되네요. 먼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여기 1%면 1%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자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마이너스 684만 1,700원.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자 마이너스로 나오면 수동분계입니다. 자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면은 자동분계입니다. 자동분계로 자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오지요. 언제나 대손 설정할 때 여기 설정액에 추가 설정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항상 잊지 말아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분계해 주는 거고 플러스로 나오면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로 얼마 나와 있어요? 684만 1,700원 나오면 요거를 메모해 가지고 어디다가 넣어주는가 하면 수동분계 일반 전표에 여기 차변에 뭘로 분계하는가 하면 대손 충당금 대손할 때 뭐에 대한 충당금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으로 그래서 얼마를요? 684만 1,700원 만큼 대변에 뭘로 처리해 주는가 하면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자 환입으로 해서 이렇게 수동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자 설정한 금액이 자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면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5번 대손 상각에 판매비와 관리비 5번 자 대손 상각란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대손 상각란에 눌러가지고 자 플러스를 누르면은 여기로 들어오지요. 자 대손 상각란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로 나오면은 수동 분계를 해줘야 된다. 플러스로 나오면은 여기 결산 반영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바로 요 부분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바로 들어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미수금. 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추정률은 2%예요. 요 퍼센트를 2%로 변경을 해줍니다. 해주면 미수금에 대한 여기 대손 금액이 32만 8,400원 나오지요. 얘들 설정하라 그러면 플러스는 자동 분계니까 미수금을 뺀 나머지는 백으로 지워요. 이렇게 백으로 지우면 됩니다. 지우고 자 백으로 지운 다음에 자 백으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얘 하나만 놔주는 겁니다. 놔준 다음에 여러분 결산 반영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은 바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영업의 비용에 대손, 기타의 대손상각에 들어오지요. 자, 기타의 대손상각에 이렇게 바로 반영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자, 충당금 환입으로 분개해주고 플러스로 나오면 결산 반영만 눌러주면 자동 분개가 생성됩니다. 자동 분개 나중에 결산 전표 추가 누르면은 자, 우리 교재에 있듯이 분개가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대손은 이렇게 매출 채권인지 기타 채권인지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외상 매출금 받으러을 매출 채권이라는 거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뭐라고요? 기타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은 기타의 대손상각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 다음 넘어가면은, 자, 이제 159페이지 5번 보면은,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입니다. 자, 감가상각이는 유형자산은 실체가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얘기하지요. 감가상각은 유형하고 뭐가 있어요? 무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오른쪽에 보면은 사용 부서가 나와 있네. 용도를 보면 기계장치는 제품에 관련되면 공장입니다. 공장은, 자, 우리가 공장은 경비에 감가상각빈 안에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자, 기계장치가 얼마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은 500만 원. 자, 공장은 여기다가 넣어주지만, 직접 넣어주지만,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는 영업부나 대표이사 업무용은 사무실 겁니다. 사무실은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대손상각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비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비품은 자, 150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구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400만 원. 이렇게 넣는 건 쉬워요. 쉬운데 간혹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거죠. 160페이지 우리 책 보면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면 영업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하래요. 자, 요거 별표시 하나. 회계 처리하라면, 자, 영업부니까 건물 여기로 들어옵니다.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여기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가지고 분개하지 말고요. 자, 분개하면 어려우니까 여기 문제에 보면은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서 요거를 처리해주면 자동 분개로 들어와요. 자, 영업부의 건물이면 도움키 F2 누르면은 건물 들어오지요. 건물 넣고 여기 건물 넣은 다음에, 자, 코드는요 안 주어지면 그 1번 때리면 돼요. 1번 때리면 자동 들어오고요. 자, 내용이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취득 연원일은 2020년 7월 1일 되네요. 그죠? 요렇게 해 준 다음에, 자, 원래 거기 보면은 취득가액이 1,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나와 있으면 당기 취득 여기다 넣어주고요. 당기 취득에다 넣어주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기초가액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니까 4번에 넣으면 안 되고요. 자, 여기다가 얼마요? 중고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00만 원. 부가세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부가세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375만 원 요렇게 넣으면은 당기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상각 대상금액, 자, 1,000만 원을 계산하니까 여기 감가상각비가 나오지요. 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이제 무슨 법을 해주래요? 자, 무슨 법을 해주는가 하면은, 자, 정액법으로 여기 있네. 정액법.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정액법도 이쪽에서 고쳐주면 되는데 일단 봅시다. 자, 정액법 내용 연수가 몇 년이요? 5년. 자, 5년 경비는 800번대가 되겠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하면은 여기 우리가 회사 계상액에 13번에 회사 계상액에 감가상각비가 나오지요. 자,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여기다 넣기만 하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고요. 여기 정액법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5년 해서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번에 있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결산에 바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집어넣어 준 다음에 한 칸 내려오고요. 나가면 됩니다. 나가서 자, 다시 자동 결산 가서 자, 여기 감가상각 F7 감가상각 나오면 여기 있죠. 곧장 들어옵니다. 여기 툴바바에 감가상각을 눌러가지고 여기 결산 반영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7번 우리가 마지막이네요. 자, 7번에 보면 당기 법인세 비용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이 산출되었다. 자, 기장 데이터를 무시하고 선납 세금이 705만 3,900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얘를 무시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격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금액 2,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는 요 금액을 요로 옮겨준 다음에 그대로 옮겨준 다음에 차액을 추가 계상액 2,200에서 얘를 뺀 나머지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여기는 선납세금이 주어졌네요. 얼마요? 705만 3,900원. 그리고 나머지 2,200에서 705만 3,900원을 빼고 남으면 1,494만 6,100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2,200이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동결산. 자, 자동결산은 주로 6개. 자,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 대체, 그 다음에 대손 퇴직급여, 감가상각이 유형하고 무형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 계상. 얘를 다 넣은 다음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꼭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돼요. 이 전표 추가는 뭐 껌껌이 앞에서 배운 거 하나하나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처럼 다 한 다음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눌러준 다음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들어가가지고 자, F12를 눌러봐요. 단축키 F12가 조회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 4번으로 집어넣은 거는 여러분들 수동결산 얘기하고 자동결산은 결차 결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결차 결대로 들어가는 거는 꼭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됩니다. 이거 안 눌러주면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결산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162페이지는 별 3개 해놔요. 세무가 얘는 2번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 회계하고 달리 세무는 마감이 2번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8번 잉여금 처분 명세서에서 잉여금 처분 명세서에 반영하라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결산에.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잉여금이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기업을 운영한 결과 순이익이 나면 당기 순이익의 처분 내역을 갖다가 반영하는 명세표를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결손금 우리가 처리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곧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조심할 거는 자, 결산자로 끝난 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려면은 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12월 달, 자, 12월 달에서 신나게 내려요.
신나게 한번 쭉 훑어줍니다. 신나게 내리면 손익계산서 맨 밑에 당기 이 순손익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냐 하면은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율로 넘어 들어오면 이렇게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꼭 얘를 갖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처분 확정일을 넣어줘야 되겠죠. 처분 확정일이 자 2020년은 2021년으로 해주는 거니까 자 2021년 2월 25일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기권은 2020년 2월 25일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잉여금 처분 내역이 여있네요. 순이익의 처분 내역이 있으면 넣어주면 됩니다. 사업확장 적립금 자 사업확장 적립금 난 여기다가 얼마를요? 5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자 현금 배당 여기 있습니다. 현금 배당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에 얼마 있는가 하면은 1,000만원. 그 다음 별표시 해산은 금전 배당이 바로 현금 배당을 이야기합니다.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을 설정한다. 이익준비금에 동그라미 해놔요.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 결산시마다 현금 배당, 금전 배당에 강제로 10%씩 적립해 두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 2천만 원에 10%, 2천만 원에 10%면은 얼마가 돼요? 2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전표 추가를 눌러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갈 때는 먼저 어디부터 훑어주라? 손익계산서 12월 달 가서 한번 훑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넣었으면 이렇게 전표 추가만 눌러주면은 자동 분계가 생성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자 역시 얘도 일반 전표 가서 몇 월 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12월 31일 하면 여기 잉여금 다 들어오지요. 이렇게 자동 분계가 생성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에서요 꼭 알아둬야 될 게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결산 5개. 자 세무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근접한 문제가 자 예상 문제가 우리 책 178페이지 보면은 실전 모의고사 가지고 시험 준비를 여러분이 요 부분 15문제에 대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모의고사를 따로 회계 부분 바로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결산 자료에 대한 모의 문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데이터 변경해서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책 어디를 피보는가 하면은 자, 우리 책을 쭉 넘기면은 이제 222페이지. 자, 222페이지. 자, 부가세 신고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에 넘어가서 부가세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222페이지를 펴보면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나오지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여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속 서류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은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못하면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만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만들고 또 부가가치세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려 그러면은 자, 과세 기간을 한번 해볼까요? 1기 예정 신고는 1월부터 3월을 얘기하는 거고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얘기하는 거고 2기 예정 신고는 7월부터 9월을 얘기하는 거고 2기 확정 신고는 자 10월부터 12월을 얘기해서 법정 신고 기간은 그 다음 달 25일이지요.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 최근에 자 우리가 아무리 일반 전표 아무리 회계관리에서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을 잘하더라도 부가세 부분에서 이 신고서하고 부속 명세서를 만들지 못하면은 시험에 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신고서 부분 만드는 것부터 한번 준비를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책 225페이지를 펴보면은 부가세 신고서가 나오지요. 나오면 어떻게 입력하는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그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서에 자 1기 예정이면 1월 1일부터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되지요. 요 신고서를 만드는 연습을 몇 번씩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번뿐이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정 신고 이때 과세 표준 명세 입력. 과세 표준 명세는 이겁니다. 이거 위에 과세 표준 명세 입력 및 신고서에 따른 부속 명세 이거. 부속 명세는 생략한다. 곧바로 신고서를 만듭니다. 신고서 들어가니까 색깔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나오지요. 빨간색 적색은 매출에 관련된 거고 청색은 매입에 관련된 겁니다. 매출은 부가세는 거래 단계마다 10%씩 과세하니까 여기 세율이 나와 있지만 매입은 내가 세율까지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 매출 내역, 매출은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1번하고 5번, 5번.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번. 그 다음에 무증빙, 자 적격 증빙 영수증이 아닌 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 영수증이고 이거 이외에 나머지 영수증은 4번 난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넣는가 볼까요? 첫 번째 봐요. 자, 첫 번째 매출 내역 중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그럼 3번 난이네요. 자, 이때 2,750만 원에 부가세가 VAT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3번 날에 넣을 때는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세액이 부가세입니다. 따로따로 넣어줘야 돼요. 2,750만 원 나누기 1.1하면은 여기 2,500만 원에 250해서 합해서 2,750만 원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꼭 3번 난에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넣지 말고 꼭 19번 난에 신용카드 발행공제, 신용카드 카드 매출하게 되면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 카드 매출에 대한 거, 자 매출 부분에 대해서 1.3 또는 2.6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내에서 공제를 받고 법인은 증빙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19번 난에 3번 난에 발생하는 건 19번 난에 꼭 넣어줍니다. 3번 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입력하지만 19번 난에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2,750만 원. 자, 요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면은 현금 매출이네요. 그죠? 현금 매출이 220만 원에 VAT 포함이면 부가세 포함으로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네요.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면은 자, 우리가 적격 증빙 영수증이 아니네요. 이거 적격 증빙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입니다. 이거 이외에 부적격 영수증은 전부 다 4번란에 넣어주는 겁니다. 무증빙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적격 증빙 영수증인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이외를 부적격으로 자, 무증빙, 부가세 기타 신고하는 걸로 봐가지고 얘는 4번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이니까 220에 나누기 1.1하면은 200만 원에 20만 원 돼서 220이 되지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네요. 과세분이네. 1번란에 들어갑니다. 부가세 별도네요. 부가세 별도면은 1번란에 2억 5천에 250이 되는데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공고가의 3천만 원은 2월 15일 발급 시기를 경과해서 3월 2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언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자, 거래가 주어지면은 그 다음 달 요새 통상적으로 10일까지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자, 국세청의 전송은 25일까지 해주는 건데 여기는 늦게 발급을 했네요. 늦게 발급하면 이건 바로 지연 발급이라랍니다. 지연 발급은 한번 26번 찍어봐요. 자, 찍으면 여기 지연 발급 가산세를 갖다가 62번에 물게 되는데 지금 예정신고분은 가산세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가산세는 예정신고 때 신고 못한 걸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지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지연 발급했으면 여기다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요? 얼마를 지연 발급했나요? 3천만 원. 가산세 1% 물어서 이만큼 묻는 거죠. 그죠? 요거는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내역을 넣은 다음에 이제는 매입 내역을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나와 있네요. 수치분. 자, 수치분은 바로 매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집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1억 8천 중에서 자, 1억 8천 중에서 업무용 소형 승용차 1500cc에 대한 공급가액 2,500만 원,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거 1,300만 원, 2,500에다가 1,300을 더하면은 3,800을 뺀 나머지가 일반 매입입니다. 여기 승용차나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이렇게 3,800을 넣어주고요. 부가세는 매입은 직접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380을 계산을 해주고요. 자, 1억 8천에서 얘를 뺀 남는 거는 일반 매입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1억 4,200에 자, 1,420만 원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꼭 알아둬야 될 거. 자, 업무용 승용차 1,500cc, 1,000cc 넘어가면 불공제지요. 불공제는 2번 넣어줍니다. 2번 넣어줘야 되니까 16번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50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넣고 빼서 얘는 공제 못 받으니까 넣고 빼서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얼마를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2,500에 250만 원을 이중으로. 자, 중복 입력하는 거. 자, 10번이나 11번 중에서 불공제가 발생하면은 16번 찍어서 50번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관련된 거는 3번 넣어준 다음에 몇 번에 넣어주는가 하면은 19번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알면서 자, 우리 신고서 만들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22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226페이지
여기를 알면은 뭐 신고서는 다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 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 부가전자는 자,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할 때는 8000번.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회사를 갖다가 한번 바꿉시다. 나가서 자, 껌껌이 나갈 때는 저장키를 누르면 또 저장키를 누르면은 또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아니오를 눌러요. 누른 다음에 다시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회사에서 8000번으로 변경해서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2번만 알면은 다 아는 거지요. 부가전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이다. 다음 자료에서 1기 학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부가세 신고 여러분들 기간을 꼭 알아야죠. 1기 예정은 1월, 3월, 1기 학정은 4월, 6월, 2기 예정은 7월, 9월, 2기 학정은 10월부터 12월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1기 학정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서 신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하나 넣어 봅시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행 제품 매출액은 1번 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2억 5천에 부가세가 별도니까 2,500만 원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도 역시 1번 란에 더해주면 됩니다. 2억 5천에 3천만 원 더하면은 2억 8천이 되는 거지요. 2,8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3번 란에 넣어주는 겁니다. 신용카드 있죠, 여기 3번 란에 얼마요? 5,500에 부가세가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걸 공급 대가라 그러죠. 포함되면 따로 얼마요? 5천만 원에 5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그 밑에 보면은 현금 영수증도 자, 3번 란에 들어가죠. 3번 란에 또 얼마요? 1,1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누기 1.1하면 되죠. 나누기 1.1 하면은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10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자, 1,100만 원에 1.1이면 여기 5천만 원에다가 1,000만 원 더하면 6천만 원 되고요. 600만 원 되네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요 더한 거를 자, 19번 란에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자, 얼마요? 6,600만 원. 자, 요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자,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자, 다른 말로 보증금 이자입니다. 보증금 이자는 간이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간이 영수증은 일반 문방구 영수증입니다. 문방구 영수증은 적격 증빙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타 란에 넣어주는 겁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이나 아니면 간이 영수증은 전부 다 여기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지요? 거기 나와 있는 게 66만 원 나와 있네요. 자, 66만 원 나와 있으면은 66만 원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갖다가 4번 란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란에 66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 과산세.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역시 밑줄 그나 미발급도 여기 안에 들어가지. 얼마요? 11만 원. 자, 11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11만 원 넣어주면은 자, 11만 원을 더해주면은 77만 원 되네요. 자, 무증빙은 다 기타 란에
기탄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무증빙은 다 어디에 넣어주라고요? 기탄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다음 보면은 매출처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했네요. 접대 목적은 일명 간주 공급입니다. 간주 공급이라는 건 뭔가 하면 실질적인 매출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증빙이 없으니까 다 간주 공급 의제도 4번 난에 넣어주는 겁니다. 4번 난에 간주 공급 얼마입니까? 얼마를 갖다가 항상 부가세는 원가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시가로 신고하는 겁니다. 시가에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시가로 부가세는 항상 판매가로 해당되니까 얼마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시가 1200만 원을 더해주면은 여기가 합계가 얼마가 될까요? 1277만 원 되겠네요. 부가세 계산 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자 요거 그 밑에 보면은 제품 하치장 동그라미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하치장이나 전시장에 반출한 거는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장이 아니니까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매장에 반출하는 거는 입력하는 겁니다. 직매장에 반출하는 건 입력하는 거지만 하치장이나 전시장에 반출하는 건 신고서에 반영하지 말아라. 왜 입력하지 말아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다음,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을 다른 말로 LC라 그럽니다. 또는 구매 확인서. 얘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수출품을 갖다가 아웃소싱 위탁을 줘서 그걸 받아서 수출할 때 거래하는 거를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면 영세의 세금 계산서니까 5번 난에 넣어주는 겁니다. 5번 난에 얼마를 넣어줘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장이 발행하지요. 선화증권은 배편으로 해외에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거는 직수출은 6번 난에 넣어주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세무구분이 12번이 되고 얘는 세무구분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6번이 되는 겁니다. 얼마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다 원화로 해주는 겁니다. 35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7번입니다.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예정신고 누락번은 여기 이 번호가 매년 바뀌어가요. 예정신고 누락번은 33번 난부터 자 33번 난부터 30 몇 번 난인가 하면 6번 난에 33번 난은 세금계산서고 34번은 기타는 뭐냐? 정상신고에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기타 난에 들어가는 매출은 34번 난에 그 다음 영세 그 다음에 직수출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일기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계산서 매출분은 바로 여기 자 과세의 세금계산서에 여기 33번 난에 넣어주면 되겠지요. 33번 난에 얼마를 넣어주면 되는가 하면은 얼마지요? 2천만 원. 2천만 원에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별표시 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 요거 동그라미요. 대손세액 공제요건은 세액만 넣어주는 겁니다. 대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래처로부터 납품한 물건 중에서 못 받게 되면은 못 받는 돈에 대해서는 뜯기는 거지만 정부에서는 사업자에게 매출세액을 가감해 줍니다. 매출세액 10% 세금에 대한 거는 나라 건데 가감을 해준다는 거. 따라서 거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요건 충족 금액의 대손금액은 언제나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4,400이 나오면 곱하기
110분의 10입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항상 110분의 10입니다. 4,4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대손세액의 공제율 계산은 대손금 곱하기 110분의 10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4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은 400만 원 나오지요. 400만 원은 부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뜯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값 4천만 원은 못 받게 되니까 억울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니네가 못 받은 만큼 자 매출 세액도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곤치세요. 400만 원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매출 세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캡처 화면을 변경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부가세는 대손금 곱하기 110분의 10해서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자료 넣으면은 9번의 요 합계가 과표가 되는 거지요. 자, 매출 자료를 다 넣었으면 이제 매입 자료 한번 넣어볼까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 자, 일반 매입을 보면은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은 공급가액이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1억 5천에 자, 부가세는 1,500만 원 직접 넣으면 되고 자, 두 번째 보면 세금 계산서 수록한 트럭은 고정자산이 되지요. 차량 운반구니까 트럭은 공제받습니다. 1,500만 원에 150만 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넣어주면 되지만 별표시 하나 2000cc의 밑줄 권해요. 소형 승용차네요. 자, 1000cc 넘어가면 불공제니까 얘는 넣고 빼야 되겠죠. 중복으로. 자,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면 여기다가 2천만 원 더 더하면 3,500만 원에 350이 되고요. 자, 얘는 16번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50번에 중복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자, 중복으로 2천만 원에 200만 원 별도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일기 예정신고, 매출 예정신고는 뭐예요? 1월부터 3월에 신고 못한 걸 4월부터 6월 학정신고 때 신고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출은 7번 찍어서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어주는 거고 매입은 12번 찍어서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정신고 매입의 누락분은 우리 8번란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어온 거는 39번란에 그러면은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일기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 누락한 거 있으면은 자 몇 번 단에 넣어주는 거냐면 자 몇 번 단에 넣어주는 거 하면은 자 38번 단에 얼마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자 현금 영수증 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이외에는 14번 그 밖에 매입세액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끊어온 거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14번 오른쪽 가면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어온 거는 41번이나 42번 란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보면 현금 영수증 수령분에 복리후생비가 있네요. 660만 원.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나누기 1.1하면 600만 원에 60만 원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자 수치분도 역시 자 여기다가 일반 매입에다가 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매입에 얼마인가 하면 3,3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자, 공급 대가의 동그라미 일반 매입의 공급 대가래요.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10% 포함된 겁니다. 자, 잘못해서 다 실수예요. 시험은 이렇게 함정을 냅니다. 공급 대가면 부가세 10%가 포함됐으니까 나누기 1.1하면 3천만 원, 300만 원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갖다가 더
더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3,600만 원에 360만 원 되죠. 요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일기 예정신고 때, 자, 미환급이 있네요. 얘는 21번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이 더 커가지고 부가세는 매출의 10% 하면 매출세액, 매입의 10% 하면 매입세액 해서 차감하는 건데 매입이 더 크면 환급이 나오지요.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없습니다. 환급 받는 건 확정신고 때만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걸 일반 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정신고 때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거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가감을 하는 거니까 자, 예정신고 미환급은 21번 란에 100만 원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당구장 표시에 첫 번째 보면은 당사는 홈택스,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는 매뉴얼이 홈택스입니다. 직접 전자신고하여 자, 동그라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았네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예정신고 때는 안 나오지만 1기 확정하고 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면 한 건당 10,000원씩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전자신고 했다 그러면 50 몇 번 나네요? 4번 나네. 전자신고 세액공제란에 직접 10,000원, 요건 안 나와도 외워야 됩니다. 자, 1기와 2기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당구장 두 번째, 해당 기간에 면세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면세, 혹시 면세 나오면 요거 F사 과표 명세에 여기 84번은 매출, 면세 매출, 85번은 면세 매입, 여기다가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면세가 나올 때는 자, 과표 명세를 눌러서 넣어주는데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 생략, 가산세 구하는 거 생략하라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얘만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다 했으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저장키를 누르면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하려 그러면은 아니오를 눌러서 다시 넣으면 됩니다. 저장하면은 다시 불러오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아니오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부가세 국세청에 전자신고할 때는 세금 우리 책 보면은 230페이지 보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편은 세금계산서로 끊어준 거. 자, 세금계산서로 매출은 11번 과세매출, 그 다음에 12번 영세매출, 매입은 51번 과세매입, 52번 영세매입, 54번 매입불공제, 그 다음 55번 수입. 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입력해서 자,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계산서는 면세 부분입니다. 아까 면세 부분에 관련된 자, 면세 매출 13번, 면세 매입 53번, 면세에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작성해서 거래처와 매수와 공급가액을 완성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기본 서류가 어느 거냐면 3개가 있습니다. 어느 게 있는가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 계산서 합계표를 직계해서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232페이지 부속 명세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만큼만 첨부해서 신고하는 것을 부속 명세서라고 얘기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는 필수사항이고 나머지 신용카드부터 나머지 서류들을 부속 명세서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부가세 신고할 때 해당되는 것만큼만 우리가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부속 명세서, 자, 부속 명세서 만들어서 신고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2페이지 부속 명세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